어제 처음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자신이 국회에 보내고 자신이 지시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미 다 자백했는데 모두 다 부인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이런 비겁하고 찌질한 자가 감히 남의 목숨을 앗아가는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한없이 가소롭다. 계엄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계엄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백령도 작전, 네. 노성원의 수첩에 있었던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목숨을 앗아갈 결정을 했으면 실패하면 부하들은 살리고 자기 목숨 하나는 걸 정도의 각오는 하고서 계엄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명령을 듣고 수행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고 이미 인생이 나락으로 갔어요. 그 양반들 자기 생애에 감옥 밖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진작에 자백했잖아요. 국회에서 자백했고 네. 검찰 조사에도 자백했고 우리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국회에서 이미 특전사령관이 자백한 영상이 있고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도 수방사령관도 네. 수방사령관도 총을 쏴서라도 네. 그리고 경찰청장한테도 모조리 다 체포하라.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이미 네. 다 자백했단 말이죠.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전화했다고 하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받지도 않은 명령을 자기들이 일부러 지어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조사를 받던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리고 그걸 부하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들 다 현장에서 전달됐어요. 부하들은 다 자백하고 후회한다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들 다 조진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은. 정작 그런 명령을 내려서 그 부하들 인생을 영원히 조져놓은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헌재 재판소에 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한 적 있냐라고 질문, 아주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하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봅시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거짓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는 이 자는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언론들도 있던데 이 자는 계엄을 선포할 배짱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예요. 애초에. 겨우 저거밖에 안 되는 찌질하고 비겁한 자가 남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저 태도를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자기가 한 명들을 자기 혼자 살자고 그러는 거죠, 저게. 자기 혼자 살자고 부하들이 자기 몰래 저지른 일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어디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씨부리노 경상도 말로. 다른 장소에서 계엄 해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다들 체포돼서 수방사 벙커로 끌려가는데 경찰청장한테 다 체포하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어떻게 국회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가서도 다 의결할 수 있었다. 어디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결할 사람이 어딨어? 다 끌려가는데 수방사로. 아니 의결 막으려고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 끌고 간다는 이야기도 이미 증언이 다 남아있단 말이죠. 조국 대표가 국회에서 이 답을 끌어낸 장면이 있어요. 봅시다. 이거 알려주세요. 들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담당한 부대가 누구고 국회의원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으려고 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알았죠? 네,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B1 벙커가 수방사 벙커를 말하는 겁니다. 수방사 벙커로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는 체포 대상자를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네. 처음엔 14명이다, 15명이다. 나중에는 16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는 수거 대상으로 16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14명의 이름이 불리웁니다. 이것도 봅시다. 봤지만. 그 인원들이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정청래 의원,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빈석, 김명수 이상 14명 중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 외에도 계엄 다음날 바로 아침에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와서 네. 이름을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전하고 갔잖아요. 이것도 들어봅시다. 이거 외에도 이름 많아요. 자, 두 개만 들어봅시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권순일. 이거 외에도 많단 말이죠. 16명짜리도 있고. 네.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시간 내에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체포 대상을 3명으로 줄입니다. 네.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3명으로 최우선 체포 대상을 줄입니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미 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는 내용은 그 명령이 전달돼서 체포조가 주고받은 카톡에 있는 거예요. 네,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에 이런 그 지시가 공유가 됐습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 그래서 밑에 있잖아요.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금 장소까지 이미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저기가 B1 아까 얘기한 벙커예요.